이 디파이에 대한 규제, 사실 기존 거래소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뭐 시파이의 일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중간에서 이것을 다 운영하는 지체가 있는 건데 덱스와 같은 곳은 정말 말 그대로 중앙 정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디파이 쪽까지 규제가 들어오고 결국 규제 안에 들어간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결국 시파이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디파이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저는 큰 걱정이 앞서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FATF 그 기구가 그 힘이 막강한데요. 국경을 초월해서 사실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인데 네. 거기서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또 평가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고는 하는데 비협조 국가나 아니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미이행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네.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뭐 비근한 예로 북한이나 이란 같은 경우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이 무역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의 경제가 사실 상당한 수준까지 피폐해지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요. FATF가 결국은 41개의 회원국과 37개의 옵저버가 있는데 여기에는 네. 이제 또 28개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 안에는 또 많은 국가들이 가입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제적으로 근본 지침을 국제적으로 많이 또 이행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꾸준히 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디파이나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저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들을수록 FATF의 좀 막강한 또 규제, 그 파워가 느껴지는데 결국 모든 국제적 금융 시스템은 이 기구의 기준과 이행 현황의 점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투자자분들도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 좀 투자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지침에 디파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도 궁금해요. 네. 근본 지침에 이제 디파이 부분하고 NFT 부분에 대해서 네. 확대해서 네.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이렇게 이제 포함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탁 지갑의 위험성도 지적을 했는데요. 네. 비수탁 지갑 메타마스크나 카이카스 같은 그런 지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파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래블 룰 적용, 즉 돈이 코인이 옮겨가는 그런 이제 트래킹하는 거죠. 그 룰을 이제 트래블 룰을 적용할 것을 제한하면서 규제 확대 의지를 지침에 담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지침상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탈중앙화 금융이죠. 디파이에 대해서 VASP, 즉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네. 범죄에 포함된다면 근본적으로 특검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보 보호 관리 체계라고 하죠. 이번에 ISMS 인증을 획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명 계좌 확보를 하는 등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네. 사실 FATF에서는 이제 디파이를 넘어 NFT까지 규제 안에 포함시키겠다 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NFT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결정을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네. NFT 같은 경우는 소극적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네. FATF에서 FATF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 개정 얘기까지도 솔솔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NFT에 대한 부분이든 디파이에 대한 부분이든 네. VASP, 즉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서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특검법에 저촉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네. 않다면 자유로운 것인데 네. 지금 이 정의에 한번 보면 네. VASP 정의는 다른 개인 혹은 법인을 대신해서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혹은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거나 가상자산 이전, 보관 및 관리, 그다음에 발행사의 가상자산 제한 및 판매에 관련된 금융 서비스에 참여 및
공급 등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모든 디파이나 NFT가 디파이 기능을 한다면 여기에 저촉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네. 지금 현재 특급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중앙화된 거래소들 그런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을 거래, 교환, 수탁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그 사업자들인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여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VASP가 되기 때문에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이런 그 거래소들이 그 특급법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디파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VASP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FATF의 지침상 원론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언더라잉 소프트웨어 혹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반 기술이죠. 기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뎁, 그러니까 그 디파이 같은 그런 뎁은 VASP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해당 프로토콜들이 상당 부분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거나 자동화되어 있더라도 생성자, 소유자, 운영자가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자산이나 프로토콜에 대해서 통제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지속적인 사업 관계가 있는 경우는 VASP 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좀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적용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FATF